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허위 진술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던 광주시가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규제가 완화되면 사고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적절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 화가들의 작품이 강진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방해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킨 확진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예고됐었죠. 하지만 실제 구상권 청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확진자의 행위와 또 집단 감염 사이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언제 다시 재유행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런 대응이 자칫 소극적으로 비춰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광주 성림침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광주 284번째 확진자. 광주시 방역당국은 60여 명을 감염시키고 1,800여 명이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 이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또 집회 참석 사실을 열흘이나 숨기고 지역사회를 돌아다녀 추가 감염을 일으킨 북구 일가족 5명. 나주 물놀이시설과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일가족에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우리 시는 일체 관용을 배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가능한 수준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이들 중 구상권이 청구된 확진자는 없습니다. 지난 7월 확진 판정을 받고도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다가 가족 10여 명을 감염시킨 송파 60번 확진자에만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을 뿐입니다. 광주시 자체 엄정처벌위원회를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인 겁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행위와 집단 감염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어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확진자들이 부인하면 구체적 입증이 어렵고 이는 서울과 대구 등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의나 이렇게 이제 과실 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가 이제 입증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어요. 확진자 한 명당 입원 치료비 800만 원 등 거짓 진술로 초래되는 경제 사회적 비용을 시민이 끌어안는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를 미루는 방역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무료 백신 접종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 19일 어르신 접종자 수는 5만 명이 넘었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지난 23일에는 하루 접종자가 3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점차 완화되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26일에 16,000여 명, 27일에는 12,000여 명이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르신을 포함해 광주시의 국가 접종 대상은 51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61.6%가 그제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북쪽 한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기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역시 17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전에 절정에 달하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점차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면서 농가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공기는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면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2월엔 규제가 완화돼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다음 탑승객을 기다리며 거리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재미 때문에 대부분 놀려고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취미가 아닌 이동을 목적으로 한 교통수단으로서도 인기입니다. 학교가 좀 커서 이게 좀 많이 편할 때가 많아요. 정문이나 후문 갈 때도 거리가 좀 있어서 이거 타면 훨씬 빨리 갈 수도 있고. 전동 킥보드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속도가 붙습니다. 이렇게 조작 방법이 간단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광주에서 운행되는 공유 전동 킥보드만 1,200에서 1,300여 대. 여기에 개인이 구입한 것까지 합하면 이용 대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용이 늘면서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인천에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 얼마 전 광주에선 초등학생이 학교 정문 밖으로 나오던 중 인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타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확 아파가지고 좀 눈물 날 정도로 아팠어요. 전동 킥보드가 위험한 건 빠른 주행 속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방향 지시 등이나 사이드 미러 등 안전한 주행을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도 신체가 완전히 노출돼 있어 한 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쉽게 두 다리로 제어할 수 있지만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온몸의 체중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2월부터 규제가 완화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취급되는 겁니다. 법이 바뀌면 면허가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차도만 달릴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이런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릴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붙어있는 곳에서는 보행자와 충돌할 우려가 더 커집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불법 개조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공항 이전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광주시청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광주 시민 2,500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공항 이전에 관한 정책을 광주시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광주에서 열리게 되면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또다시 회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내일 광주시청에서 개최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나란히 동반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하는 상황이라 시장과 지사가 만남 자체를 회피하거나 불편한 모습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이 됐고 이 대행사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일부만 사기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이 난감해졌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화장동 일대에서 추진된 55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5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건 불가능했지만
분양 업무 대행사는 3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제가 땅을 팔았어라도 여러분 내가 그냥 다 걸어줄게. 저 일이 여기다 모든 걸 다 걸고 사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조합원들이 불안해하자 보증서까지 발행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원무 추진비 포함해서 다 환불해 주겠다라는 것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았죠. 결국 사업은 첫 싹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고 대행사 대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1차 모집 당시 37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2차 모집 때는 131명으로부터 26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조합 사무실 부지 소유주, 인터넷 신문 기자와 짜고 5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심 재판부는 1차 9억여 원의 편취 혐의와 배임 혐의만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2차 모집 당시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직원들이 담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모집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이나 방식, 수단 이런 범행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해자들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실질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좀 나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될 정도면 어느 누구나 다 사기를 쳐서 저도 준비를 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판결로 2차 모집 피해자들의 투자금 26억 원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상황.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2심 재판부가 사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다음 주까지 결정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허 전 회장이 6차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방어권을 충분히 누린 피고인에게 또 다른 특권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지병으로 재판받기 어려웠을 뿐 고의로 불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전남체육회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장은 도민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폭력과 갑질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피해를 입은 공직자와 도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체육회는 강진과 보성에서 발생한 폭력, 갑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약속하고 인권교육 확대, 시군체육회에 대한 실태조사, 점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 화가들의 작품이 전남 강진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백두산 천지 그림 등 북한의 자연 풍광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룡폭포를 중심으로 펼쳐진 기암 괴석들. 금강산 1만 2천 봉 주위에 단풍이 곱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양미대를 졸업한 북한 공원예술가 안명석의 작품입니다. 눈 쌓인 백두산과 푸른 천지, 가로 6.8m, 세로 2.2m, 국내 최대 규모의 북한 미술 대작은 웅장한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들 북한 작품들은 마치 금강산과 백두산을 직접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백두산 천지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또 이쁘고 웅장해 보여서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네, 백두산 천지 그림이 진짜 사진 같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안개가 흐르는 금강산 만물상과 해금강 등 북한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강진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북한 미술 작품은 120여 점. 평소 북한 화가들의 작품에 관심이 많았던 강진미술관 김재영 관장이 평생 모은 돈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미술관 별관에 북한관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백두산과 금강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림을 통해 북한 자연을 볼 수 있어서 북한 그림 작품을 수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북한 미술 대작들이 전시되고 있다는 소식에 강진미술관에는 전국에서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노란색을 앞세워 지역을 알린 장성군이 최근 주변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룡강 인근 공원과 마을 건물, 다리까지 장성군 곳곳을 노랗고 밝은 분위기로 채우고 있는데요. 장성군의 변신,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이 황룡강 노란 꽃잔치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꽃은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황룡강엔 해를 닮은 꽃들이 지금 한창입니다. 그 가운데 백미라고 하면 단연 해바라기인데요. 이 장성군과 해바라기의 인연은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부터입니다. 길가에서부터 그리고 또 공공시설물 그리고 공장에 이르기까지 노란색으로 디자인을 했죠. 지금 황룡강엔 형형색색의 백일홍을 비롯해서 코스모스, 핑크뮬리까지 아름다움의 극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황룡강 축제에 가면 마을 주민들이 가꾼 작은 정원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장성 곳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석구석 주민들이 직접 가꾼 마을 정원들로 아주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는데요. 먼저 장성읍 청운교 구간과 또 농협물류센터 그리고 청운고가까지 황화코스모스와 백일홍, 국화 등 형형색색의 꽃들이 수놓고 있습니다. 또 진원면 작동마을에 가면 황금사찰과 그리고 또 국화, 메리골드, 여기에 수경식물까지 멋진 가을 정원이 조성됐고요. 그리고 황룡면에는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꽃을 심고 포토존을 설치해서 아주 황금 정원으로 만들었죠. 네, 또 하나 생긴 볼거리가 이 추억의 벽화마을이던데요. 네. 이렇게 건물 벽에 그림을 그린 이유 있을까요? 네, 백양사 가는 길 일원의 벽화마을인데요. 이 마을 담벼락의 빈센트 반 고흐 그림에서부터 혹시 두 분은 초등학교 시절이세요? 아니면 국민학교 시절이세요? 네, 저는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네, 국민학교 시절에 교과서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장면 하나하나에 추억을 또 낳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버려졌던 공간에 생기를 더하고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에겐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을 이름도 중평 옐로우 정원이라는 이름도 붙게 됐다고 합니다. 네, 또 장성군은 올해 인공폭포를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장성공원 급경사지에 자리에 있는데요. 이 붕괴 위험 지역에 있던 곳에 이곳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폭포로 변신을 했습니다. 마치 세계 지질공원으로 이렇게 지정된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연상하듯 이렇게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울창한 숲과 함께 그리고 또 운동시설 또 생태 놀이터까지 이렇게 휴식의 공간으로 사랑받게 됐죠. 그렇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장성호 농산물센터도 주말마다 열리더라고요. 네. 나들이 갔을 때 이제 들러보면 어떤 물건 살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장성호 수변길인데요. 이 수변길은 장성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니만큼 저렴하게 판매해서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요맘때 장성의 감과 그리고 또 황금 사과가 좋고요. 그리고 또 김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부님들 아주 반가운 장보기가 될 듯한데요. 장성 여행길에 이렇게 한아름 풍성하게 담아오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의 새로운 모습들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남대에 따르면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을 합쳐 모두 1,705명으로 지난해 1,033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33명 감소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감소는 더욱 심각해 지난해 1,094명에서 올해는 582명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등 외국인의 입국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량에 탄 채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이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데요. 나주 추황배와 샤인머스켓, 황토 고구마, 장세트, 배고움 과자를 시중가보다 최대 25%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품목당 2개까지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고 시식 도시락 등 사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뒤론 병원에 출입할 땐 해외 방문 내역, 확진자 경로 접촉 여부 등 사전에 적어야 할 내용이 많았는데요. 조선대 병원이 휴대폰으로 미리 문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환자나 방문객이 몰릴 때 대기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사전에 문진 응답을 기록하면 전용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 우수 중소기업 150개사가 참여하는 하반기 광주 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11월 12일까지 열립니다. 특히 한전 협력사가 대거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자리 박람회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하고 희망하는 기업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영화 원앙소리를 제작한 이충렬 감독이 차기작 매미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매미소리는 진도 민속놀이인 다시래기를 바탕으로 광대 아버지와 무명 가수 딸의 갈등, 화해를 그리는데요. 유족의 슬픔을 달래고 왕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다시래기가 영화 속 가족의 의미와 어우러진다는 설명입니다. 영화 매미소리는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역시 17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2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면서 농가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작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공기는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크게 낮아졌습니다. 담양에서는 4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화순에서는 2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7도 안팎 보이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6도 예상되고요. 영암은 3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에서도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시작됩니다.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다시 기온이 점차 오르긴 하겠지만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린 이후에 또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